자, 우리 모의고사 2에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조건을 만족시키는 표현. 자, 요 문제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요. 자, 이렇게 빈칸이 있고 조건이 있어요. 관용 표현이 포함돼야 되고 의문형 어미. 의문형 어미라는 거는 말끝이 뭐뭐하니, 뭐뭐할까, 뭐 이런 식으로 의문형으로 이제 끝나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의문형 어미가 안 들어간 거는 빼면 돼요. 여기 의문형 어미 있죠. 여기도 의문형 어미 있고, 자, 여기 의문형 어미 있고, 자, 근데 여기는 없어. 그럼 얘는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검정고 시간 가서 꼭 이렇게 여러분 조건에 안 맞는 거는 그냥 먼저 빼버리세요, 여러분. 자, 관용 표현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관용 표현. 관용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속담, 격언 뭐 이렇게 관습적으로 쓰이는 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관용 표현이라는 게 뭔지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뭐 관습적으로 쓰이는 뭐 손이 크다 하면 손 크기가 크다고 하는 그 크다가 관용적 표현이 아니라 관용적 표현 손이 크다는 씀씀이가 크다. 뭐 이런 걸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봅시다. 친구랑 말다툼이 있었는데 어떻게 화해하는 게 좋을까? 친구랑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친구가 원하는 말 해주는 것도 중요해. 생각해 볼래? 관용 표현 없어요. 그거요. 안 돼요. 진심을 다하면 통할 거야.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잖니. 자, 요게 정답 되겠네요. 그쵸? 왜죠? 여기에 지금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라는 지금 속담 들어가 있죠? 속담도 관용 표현에 포함이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이겠네요. 자, 여기는 선물공세는 어때? 음영음이 사용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던데. 자, 여기 속담도 있어요. 그런데 왜 3번은 정답이 안 됩니까? 지금 문맥에 맞지 않죠. 자,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던데. 자, 그래서 이건 안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손이 큰 내가, 자, 뭐 이거 관용 표현은 있어요. 근데 의문형 어미도 없고, 자, 문맥에도 맞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담화 상황에 맞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고려할 점으로 적절한 것. 자, 내가 길을 가다가 한 꼬마에게 우체국 어디 있니? 라고 물었더니 예 라고만 대답하고 그냥 가버려서 당황했던 적이 있다. 자, 아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는 네 알아요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버렸나 봐요. 자, 그러니까 얘는 뭐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즉 아니 물어봤지만 아니 라고 했을 때 아는지 모르는지만이 아니라 좀 알려줄래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발화 의도와 담화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발화 의도와 그 말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얘가 실수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자, 다음에 설명하는 의문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음절의 끝에, 자, 음절의 끝이라는 거는 종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 이제 목 같은 경우에 미음이 바로 뭐가 됩니까? 초성이 되죠. 자, 중간에 오가 중성, 자, 뒤에 이게 종성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초성, 중성, 종성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음절의 끝에 라는 거는 지금 종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종성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이거는 무슨 상황이에요? 겹자음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겹자음이 안 쓰였다 하면 그어주면 되겠죠? 자,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이 중에 한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자음군 단순화라고 한다. 자, 근데 이 자음군 단순화 현상이 안 일어난 것을 찾아라. 자음군 단순화는요, 이 음절이 이걸로 끝났을 때, 자, 겹자음이 말에 쓰였을 때, 그냥 겹자음 들어간 말로 말이 끝났을 때, 또는 뒤에 자음이 올 때, 그러니까 겹자음이 자음 앞에 있을 때, 그때 이 자음군 단순화 규정이 그 적용이 돼요. 만약에 지금 여기처럼 목 다음에 이가 왔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가 비어 있는 거라고 제가 누차 얘기했었죠. 초성의 이응은 음가가 없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쵸? 자, 근데 여기 이가 왔어요. 그쵸? 여기 비어 있어. 그럴 경우에는, 자, 여기 앞에 있는 자음이 여기 남고요. 여기 있던 자음은 뒤로 넘어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는 목, 시 이렇게 되는데 기역하고 시옷이 만나다 보니까 안울림 소리라서 자, 요렇게 돼요. 그래서 목시 요렇게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일어나지 않는 예라고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지금 자음 앞이죠. 그래서 지금 두 개 중에 한 개가 탈락해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음이 됐죠. 이거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자, 지금 뒷자음 발음 나서 자, 밥는 됐는데 니은 때문에 비읍이 미음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리고 요것도요. 자, 리을 피읍 중에서 리을 떨어지고 이제 피읍이 남았는데 피읍이 음절 끝에서는 비읍으로 소리가 나죠. 그래서 비읍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디귿 앞, 자음 앞이 다 지금 여기 2번, 3번, 4번은 다 자음 앞 상황이죠. 그래서 디귿 앞이라서 넘어가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제 기억만 남는 거. 요게 자음군 단순화. 자음군 단순화는 자음 두 개 중에 하나만 남는 거. 자, 근데 여기는 하나만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옷이 뒤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자음군 단순화는 언제 어말, 겹자음이 어말에 쓰였든지 아니면 자음 앞에 쓰였든지 뒤에 이렇게 모음이, 자, 이같이 모음이 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쓰이지 않는다는 거,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을 충족하는 단어는 어근과 접사의 결합, 어근과 접사의 결합 뭐라고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자, 접사가 쓰였으면 파생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파생어는 파생어인데 성질 상태를 나타낸대요. 그러면 형용사네요. 형용사인 파생어를 찾아야겠네요. 자, 여기 새하고 파랗다로 나뉘는데 이 새는 온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새파랗다, 새하얗다. 근데 이 새는 혼자 쓰이지 못하는 접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얘는 형용사가 맞지요. 성질 상태지요. 자,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검불다 한번 볼까요? 자, 검불다는 검고 불다 에서 온 말이에요. 그냥 연결음이 고가 사라진 이거는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이 검이라는 것이 접사가 아니고 검다, 블랙의 의미거든요. 자, 노푸르다도 역시 높다, 푸르다가 합쳐졌을 때 말이기 때문에 합성어고요. 뛰어놀다에서 어가 생략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합성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 품사도 한번 해볼까요? 검불다는 형용사, 노푸르다 상태죠? 형용사, 뛰놀다는 동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을 한번 볼게요. 자, 아이가 과자를 먹는다. 아이가 엄마에게 과자를 엄마가 아이에게 과자를 먹인다. 먹게 한다의 의미예요. 이거는 그쵸? 자,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사동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억의 주어가 아이가 였죠? 자, 근데 니은의 부사어로 바뀌었다. 그쵸? 아이가가 아이에게로 바뀌었으니까 오케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아이가가 아이에게로 바뀌었으니까 오케이 할 수 있겠어요. 부사어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자, 여기 사동문이죠. 그쵸? 기억을 사동으로 바꾼 것이다 해야 되는데 자, 피동문으로 바꾼 것이다. X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X 선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니은에는 기억에는 없는 문장 성분이 있다. 자, 니은에는 기억에는 없는 거, 그쵸? 뭐 아이에게 같은 거 기억에 없는 문장 성분이 있죠. 부사어가 여기는 없고 기억에는 없고 니은에는 있으니까요. 전미사 이를 사용하였다. 그쵸? 먹다, 먹는다였는데 여기 먹인다 하면서 이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동그라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봅시다. 보조용언. 그러니까 보조용언은 뭐냐면 용언이 동사 형용사죠. 그런데 본용언이 있고 보조용언이 있어요. 자, 보조용언은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어떤 것들이냐면 나는 감히 먹고 싶어요 할 때 이 먹다가 주된 의미를 지니고 있죠. 자, 그래서 싶어요. 이게 본용언이 되고요. 뒤에 이게 보조용언이 됩니다. 자, 근데 그 보조용언은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도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근데 보조 용언일 경우에는 뜻을 보조만 해줘야 돼요. 얘가 독립적으로 의미를 갖지 않아요. 내 힘으로 막아낸다. 자, 막다가 본용언이죠. 뒤에는 지금 보조용언 맞네요. 그쵸?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아요. 자, 그릇을 깨트려서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겁니까? 만약에 그릇을 깨트려서 쓰레기통에 버렸어. 이렇게 하면 본용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어때요? 깨트려 버렸어. 그런 일이 벌어졌어. 약간 이 앞에가 본용언이고 뒤에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아요. 그냥 보조적으로 쓰인 용언이에요. 자, 이거 적절하죠? 자, 그럴 때는 이렇게 띄어 쓰는 것도 되고요.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는 거예요. 자, 덤벼들었다. 그가 들었다. 그가 뭘 들었다가 아니죠. 지금 들었다는 그냥 덤벼 뒤에서 덤벼 의미를 도와주는 애로만 들었다가 쓰였어요. 보조용언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47항에 적용을 다 받아요. 그런데 사과를 깎아 드렸다 에서는 사과를 깎아서 드렸다는 거잖아요. 얘도 본용언이고요. 얘도 본용언이에요. 깎아서 드렸다는 의미가 맞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6번에는 얘는 이 원칙을 따를 수가 없어요. 얘는 붙여줄 수 없어요. 나머지는 붙였어도 돼요. 막아낸다, 깨트려버렸다, 덤벼들었다.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해줘요. 하지만 4번은 붙여 쓰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두 개 다 깎아서 드렸다. 이렇게 이 두 개가 다 의미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가 덤벼서 들었다. 그가 덤볐고 그가 들었다. 이 뭐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뒤에 거는 보조적인 의미만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개요 문제 꼭 한 번씩 나오죠. 유전자 변형 논산물에 대한 글쓰기 개요 기억에 들어갈 거. 자, 그러면 지금 일단은 서론이 뭐 변형 농산물 개념 현황 필요성. 자, 그 다음에 부작용 밑에 가가 있어요. 그쵸? 이 바로 위에 상위가 뭔지를 잘 봐줘야 돼요. 그럼 부작용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이 기억에 들어가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7번의 정답 뭐가 되겠어요? 병충해 내성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자, 부작용에 해당하는 건 얘밖에 없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통일성을 고려할 때 통일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안에 주제가 한 가지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가로에 들어갈 적합할 문장을 한번 찾아보자면 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기부를 시작하자. 자, 4번 되겠죠?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풀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뭐 기부에 대해서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야. 다 자신의 재능을 기부해서 도와줄 수 있어. 학생들도 안 쓰는 중고학위 공부할 수 있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연습 잘 해두시고 여러분들한테 집중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문제예요. 자, 우리 문제부터 볼게요. 윗글의 특징, 색채 이미지가 사용됐는지 보도록 할게요. 과거 회상하는 방식 쓰였는지 봅시다. 촉각적 심상 사용되는지 봅시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AD 중 성격이 다른 하나를 물었어요. 자, 시어의 맥락을 한번 잘 파악을 해봅시다. 자, 그 다음 이 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걸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어요. 그쵸? 네, 전체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를 한번 봅시다. 어두운 방 안엔 빨간 숯불이 피고, 자, 빨간 숯불이 피고 색채 나타내는 말 쓰였네요. 여기 쭉 이렇게 가다 보면 붉은 산수 열매, 자, 여기도 쓰였네요. 자, 그러니까 색채 이미지 사용해서 시장 정리한다?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자,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자, 계시었다라는 거 뭐예요, 여러분? 어시야, 어시 쓰였으면 이거는 현재 시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현재 시제를 쓴다면 지키고 계신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신다 이렇게 써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진 않아서 자, 정답은 4번이라는 거 읽는 중에 벌써 나오네요. 자, 그 다음 감탄사 나왔어요.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자, 여기 A, B, C 한번 볼까요? 어린 목숨. 나 어린 짐승 세 개는 다 어때요? 같은 이 화자, 어릴 때 아파서 지금 아픈 중에 있었던 그 어린 목숨, 어린 짐승 나를 뜻하고 있네요. 정답 이거 4번 될 것 같네요.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자, 서늘한 이거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촉각적 심상으로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눈도 우리 색채를 나타내는 이미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눈 하얗잖아요.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자, 이게 다 회상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네요. 자, 4번에 9번에 2번 선지도 오케이네요. 옛것이라고는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그 반가운 옛날의 것, 그 옛날의 것 뭡니까? 눈이 내리나 봐요.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을 아라리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인가. 자, 옛날에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해서 이렇게 병간호 해주시고 그 붉은 산수유에 따왔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고 있어. 그렇죠. 부모님의 수고 덕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죠. 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요 시문제 정답은 4, 4,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역마라는 소설이 나왔어요. 자,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성기가 자, 인물 어떻게 해줄까요? 표시해 주세요. 성기라는 인물 나왔어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우수 경칩도 다 지나 청명무렵 비가 질금거리는 때였다. 자, 성기가 그러니까 아팠나 봐. 그쵸? 근데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은 누워있다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은 그 다음에 우수 경칩도 다 지나 청명무렵 비가 질금거리는 때였다. 시간적 배경을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있네요. 주막 앞에 늘어선 버들까지는 다시 실같이 늘어지고 살구, 복숭아, 진달래들 골목 사이로 산기슭으로 울긋불긋 피고 지고 하는 날이었다. 자, 뭐 봄인가 보네요. 아들의 미음상을 차려 들고 들어온 옥화는 자, 옥화하고 성기하고 모자 관계네요. 성기가 미음 그릇 부이우는 것을 본 뒤 이렇게 물었다. 아직도 너 함경도 쪽으로 가보고 싶냐? 성기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여기서 장가 들어 살겠냐? 성기는 역시 고개를 돌렸다. 그해 아직 봄이 오기 전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춘을 성기가 다시 회복하는 것을 거진 다 단념하고 하였을 때 옥화는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어미의 심정이나 알고 가라고. 그래, 최장수 영감은 36세던 남사당을 꾸며와 이 화개장터에 하룻밤 놀고 갔다는 자기의 아버지. 자, 그러니까 무슨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기가 아들이죠. 성기가 아들이고 자, 옥화가 엄마예요. 그쵸? 옥화가 엄마예요. 자, 근데 최장수 영감은 자신의 아버지래요. 지금. 자, 그럼 최장수 영감이 아버지. 최장수 영감. 자, 개연은 그 왼쪽 귓바퀴 위에 사마귀로 보아 자기의 동생임이 분명하더라는 거. 그러니까 최장수 영감에게는 옥화라는 딸하고 개연이라는 딸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기가 지금 개연이하고 헤어져서 알아 누웠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면은 성기하고 개연이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개연이가 뭐예요? 이모가 되는 거예요. 이모. 이모랑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을 얘기해 주면서 자기 왼쪽 귓바퀴 위에 검정 사마귀까지 그에게 보여주었다.
나도 처음부터 영감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섬찟하긴 했다. 그렇지만 설마 했지. 그렇게 남의 간을 뒤집어 놓을 줄 이해 알았나. 하도 아슬해서 이튿날 악양으로 가 명도까지 불러봤더니 요것도 남의 속을 빤히 들여다보는 듯이 제출되는구나. 차라리 망신을 했지. 옥화는 잠깐 말을 그쳤다.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켠 듯한 형형한 광채를 띠고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차라리 몰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번 알고 나서 야 인륜이 있는데 어쩌겠냐. 야, 이모라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부디 애미 야속타고 생각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반대한 거다. 개연이하고 성기가 엮이게 하려고 엄마가 애를 썼어요. 그런데 둘이 진짜 좋아하게 됐는데 엄마가 떼어놨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부디 애미 야속타고는 생각하지 말라고. 옥화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잡고서 눈물을 떨어뜨렸다. 옥화의 이 마지막 하직같이 하는 통정 이야기에 의외로도 성기는 도로 힘을 얻은 모양이었다. 그 불타는 듯한 형령한 두 눈으로 천장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성기는 무슨 새로운 결심이나 하듯 입술을 찌그시 깨물고 있었다. 아버지를 찾아 함경도 쪽으로 가볼 생각도 없다. 집에서 장관들어 살림을 할 생각도 없다. 하는 아들에게 그러나 옥화는 전과 같이 이제 고지식한 희망을 두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 어쩌려나. 너 좋을 대로 해라. 너 좋을 대로 해라. 성기는 아무런 말도 없이 도로 자리에 드러누워 버렸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포나 넘어 지난 뒤였다. 성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이 화개골에서 연달아 자꾸 내려오는 이른 여름의 어느 장날 아침이었다. 두루패에 막걸리 한 사발을 쭉 들이키고 난 성기는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나 옆판 하나만 맞춰주 하였다. 옥화는 갑자기 무엇으로 머리를 맞은 듯이 성기 얼굴을 뻔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지도 다시 한 보름이 지나 먹구기는 또다시 산울림처럼 유창하게 울고 늘어진 버들가지엔 햇빛이 젖어흐르는 아침이었다. 새벽녘에 잠깐 가는 비가 지나가고 쭉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뭐 인사하고 이제 얘가 뭘로 가냐면 자 그다음 넘 자 여기 보시면 이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그럼 4개 중에 3개는 맞으니까 읽어봅시다. 역마살이라는 무속적인 소재를 다룬 소설이다. 시골 장터라는 토속적 공간을 배경으로 한다. 시대적 배경이 소설 속에 구체적으로 암시되어 있다. 제시된 부분은 절정 부분이다. 절정 부분이라면 그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되니까 절정 부분이라면 이제 일이 해소되기 직전 부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네요. 어떤 부분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윗글에 나타난 갈등이 유형하지만 역마는 제가 설명하면서 얘기했었죠. 역마라는 이 소설 자체가 맨날 뭐 가지고 시험에 나온다? 성기와 운명의 갈등이라는 거, 인물과 운명의 갈등이라는 걸로 매번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된다. 그래서 아마 정답 이거일 걸로 보이네요,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했던 여러분은 요거 정답일 것 같은데 역마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성기 심리적 변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 무엇인지 우리 이거 생각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볼게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옆판 메고 지금 이제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작품이 끝나는 부분이에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가더라. 자, 이거는 읽어보니까 소설 구성 단계 중 지금 위기가 정점에 달한 단계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요? 위기가 다 해소됐어요. 그쵸? 자, 그러면서 지금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절정 아니고 뭐예요? 절정 아니고 결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자, 이 소설에서는 인물이 있어요. 성기라는 인물. 근데 이 성기라는 인물에게 이 아빠도 떠돌이었고 뭐 할아버지 떠돌이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는 역마살 떠돌아다니는 운명이 역마살이라는 떠돌아다니는 운명이 지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소설에서 설정을 해놔요. 그런데 이 옥화라는 엄마가 얘를 어떻게 해서든지 떠돌아다니지 않고 정착해서 살게 하려고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개연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여기 정착해서 살게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개연이가 이복 이모였던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할 수 없게 되고 뭐 이런. 그래서 결국 엿장수가 돼서 떠난다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결국은 얘가
운명, 떠돌아다니는 운명이라는 것에 순응하며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편안해진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에요. 역마살이라는 무속적 소재 맞죠? 시골 장터라는 토속적 배경 맞죠? 시대적 배경이 소설 속에 구체적으로 암시되어 있다. 요거는 문제가 조금 선제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거는 지금 시대적 배경이라고 하면 당시의 시대 사회적 어떤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시대적 배경이라기보단 이거 시간적 배경이라는 말을 출제자가 좀 잘못 쓰지 않았나. 시간적 배경이 좀 구체적으로 암시돼 있다. 요거는 오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말이 잘못 나온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써서 틀린 사람들은 맞았다고 해줘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판단 미스로 그런 경우, 여러분의 시험 문제는 많은 사람의 검토를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오류 있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가장 요게 진짜 말이 안 되죠. 결정이라는 게 다 끝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요것도 여러분이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요 조금 문제 오류에 이거는 시대적이 아니라 시간적 배경이라고 해야지 맞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다음 갈등의 유형. 자, 근데 성기와 운명의 갈등인데 이것도 문제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뭐 옛날 시험 같으면 이렇게 아예 외워서 푸는 것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것만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아마 보기를 준다든지 위에 뭐 줄거리를 준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얘가 역마살이라는 것을 뭐 엄마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착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됐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보기로 좀 주고 내지 않을까. 네, 뭐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맞추긴 했을 것 같아요. 역마는 그 인물과 운명 간의 갈등으로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자, 심적 변화를 드러내는 것 여판이죠. 여판 맞춰줘 이렇게 하면서 얘가 일어나서 이제 운명에 순응하는 삶 살게 되는 걸 드러내주는 소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요 시조 나올 확률 높은 시조입니다.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줄로 세 개로 딱 나눠져 있어. 그러면 초장, 중장, 종장이 아닐까 제가 의심하라고 했죠.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허리를 버여내어. 자, 사음보를 읽히네요. 그쵸? 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별이라. 자, 여기에 이거는요. 자, 동짓달은 동지는 밤이 길죠. 그 동짓달의 기나긴 밤을 한 부분을 한 허리를 버여내요. 베어서 잘라가지고 봄바람 이불 아래에다가 서리서리. 자, 음성상징어 되게 잘 쓰였죠. 서리서리 이렇게 잘 넣어뒀다가 사랑하는 님 오시는 날 밤이면 구비구비 그것을 다시 이렇게 펼쳐서 님하고 있는 밤을 길게 보내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맷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대 님에게. 자, 맷버들을 꺾어서 보낸대요. 누구한테? 님한테. 자신은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 잎이 나거든 그걸 나라고 여겨 주세요 라고 하네요. 자, 가나의 공통점 둘 다 어떤 여인이 쓴 것 같은 여성적으로도 드러난다. 오케이죠? 자, 둘 다 님을 되게 그리워하죠? 자, 그 다음 대조적 이미지를 활용한다. 자, 대조적 이미지는 뭔가 차이가 나는 이미지를 활용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두 군데 다 대조적 이미지를 활용하는 건 나타나지 않았어요. 뭐 껍데기는 갈아 알맹이만 남고 이렇게 했을 때 대조적 이미지가 되는데 여기는 그건 나타나지 않았네요. 15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시적 화자의 속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자, 요거는 오케이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딱 황진이의 시조고요. 홍랑의 시조예요, 여러분. 이게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사음보다 시조다. 라는 부분들 여러분이 구분해 내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의 시적 상황과 유사한 사자성어. 자, 가의 시적 상황은 자,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동짓달인데 그 밤을
지금 걔 막 접어놓고 싶대. 그러니까 그 밤이 잠이 너무 안 오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잠이 안 올까요? 님이 그리워서. 그래서 님이 그리워서 이게 잠 못 자고 있는 걸 전전반칙, 뭐 고민이나 어떤 근심이나 그리움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잠 못 자는 걸 전전반칙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자, 고장난 명은 혼자서는 어떤 일을 이룰 수 없다 라는 뜻이고요. 자, 맥수지타는요, 고국, 이거 잘 알아두세요.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한 한탄을 나타내는 말. 자, 그 사면초가는 막 사방으로 다 적에 둘러싸여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어떤 고립 상태에 있는 것을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고전 소설입니다. 고전 소설에서 인물 간의 관계 파악해서 내용 파악하는 것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문제로 가봅시다. 원님은 화를 펄쩍 내어 너보고 자를 아뢰라 했느냐? 이름을 아뢰라. 이름은 과연 모르겠나이다. 원님이 말하되 네 그거밖에 모르겠냐? 참옹세원이 무식하여 그거밖에 모르나이다. 이러할제 집 옹생거 왈칵 달려들어 아뢰되 저놈이 가짜이니 남의 이름을 어찌 아뢰리까? 그것으로 통촉하옵건대 진이를 어찌 마땅히 가리지 아니 못하리까? 호적장을 성주 앞에 놓고 민이 아뢰겠나이다. 민의 부친의 명은 과연 저놈의 말과 같이 무숙이더이다. 그놈이 남의 이름을 기동량으로 듣고 알았거니와 민의 조부의 명은 건이었고 증조의 명은 빛날 혁자 한자입니다. 선조의 이부시랑으로 뇌성군을 봉하엽 삽기로 여러 관리들의 행실을 천둥소리로 다스렸나이다. 민의 처가 과연 회덕 송시오. 내 처의 명은 상륙이었고 처 고조의 명은 뒤화이온데 생원 진사하였사옵고 제 외조의 성명은 진해라 하나이다. 아래누에 내 이 개같은 녀석아 내 아무리 경우 없는 도적놈이라도 남의 세간을 빼앗고자 하거니와 밝은 하늘이 있거든 내 어찌 감히 그런 마음을 내어 그러할꼬. 성주 자세히 통촉하옵소서. 내 아무리 행실이 말할 수 없이 흉측한들 이런 변이 또 있을까? 만일 내가 배우지 못했고 성주께 없어 명백히 밝히지 아니하옵시면 처녀석 좋은 가사는 저 자식에게 이를 뻔하였나이다.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 참옹생원과 그쵸? 또 집옹생원. 자, 둘이 서로 자기가 옹생원이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자, 근데 여기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었죠? 그러면 바로 요 가서 요 문제 풀어버리는 게 여러분 더 다시 또 앞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원님이 말하기를 분간하였으니 잡놈은 내 집으로 데려가서 처자를 안전하게 하고 가산을 보존하라 하며 성명을 변하여 관가에까지 난을 꾀하니 저놈의 죄는 각별히 매우 철하하고 법에 의거하여 정배할지라. 저놈을 형틀 위에 올려매라. 자, 분부추상 같은 참옹생원 꼭띠 상투를 동댕이 질쳐 잡아들여 형틀 위에 질끈 묵어 형장 곤장을 좌우로 골라놓고 대상에서 분부를 기다릴제 원님이 분부하되 내 분명 훔치려는 마음이 있어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였으면. 자, 여기서 지금 삼경 어두운 밤에 칼과 창을 든 많은 사람들과 작당하고 돈이든 쌀이든 간에 도적하여 도망하면 될 것을 이렇듯이 관점까지 소란스럽게 하니 각별히 매우 철하. 자, 지금 이제 어떻게 상황이 됐어요? 집 옹생원이 진짜라고 판명이 나고 참 옹생원이 지금 이제 그 혼나는 상황이 됐네요. 분부하니 저 사령놈 거동 보소. 지금 서술자가 저기 저 사령놈 거동 좀 보세요 라고 해서 서술자의 개입 드러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른팔에 얽어매고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며, 자, 니은도 상황이 맞네요 지금, 그쵸? 결박하고 앞으로 갔다 뒤로 하며 달려들어 무수히 두드려 급창소리 높이 나면 형장으로 딱 붙일제 유열이 피가 났나봐요. 참 옹생원 거동보소. 울면서 하는 말이 원수로다 원수로다 부자득병 원수로다 몸 하나만 남기고 모든 세간 다 아으니 빼앗으니 내 홀로 분하구나. 벽사창 좋은 방에 요조숙녀 우리 안에 말할 수 없이 흉측한 저 잡놈과 함께 산단 말인가. 진짜 옹고집은 얜데, 그쵸? 억울해하는 장면이네요.
절통하다 나의 자식과 며느리들 함께 문안 다니면서 공연한 놈에게 애비라고 부를 적에 이런저런 생각하면 뼈에 사무치도록 분하고 원통하니 내 억울하고 기가 막혀 못 살겠다. 자, 여기에서 우리 안에 그 생각할 수 없이 저 흉측한 잡놈과 함께 산단 말인가 볼까요? 자, 애비라고 부를 때 이런저런 심고부터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3개는 맞겠네요. 원님은 둘의 외모에 다름이 없어 혼란을 느낀다. 자, 원님이 나오나 봐요. 허옹은 자신이 참 옹이라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다. 허옹이 나오고 또 참옹이 나오나 봐요. 원님은 외모를 근거로 허옹을 참옹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 원님이 외모를 근거로 해서 허옹을 참옹으로 인정하는지 한번 봅시다. 실옹은 송사에서 고소해서 패한 후에 곤장을 맞고 억울함에 분노한다. 자, 그 다음 이응에서 기역에서 리을의 단어 바꿨을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봤네요. A의 집옹생원의 말하기 방식. 자, 한번 맞지 않은 거네요. 3개는 맞는 거니까 또 먼저 봅시다. 그럼 비속어 사용, 권위자의 권력을 통해 서리적 표현, 언어 유희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먼저 보기는 했는데 여기서는 집옹생원의 말하기 방식 비속어 사용했습니까? 그쵸? 네, 이 개 같은 녀석아 이렇게 비속어 사용했죠? 그래서 감정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거 맞죠? 자, 권위자의 권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한다. 성주 자세히 통촉하옵소서. 권위자의 권력을 통해서 이제 하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런 변이 또 있을까? 이렇게 했으니까 서리적인 것도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말장난하는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가서 풀어봅시다. 빼앗고자 남의 것을 수탈하고자 하였으면 괜찮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요거는 맞고요. 자, 그 다음 얼거매고선 결박하고선 지금 그 온고집이 엄청 지금 억울한 그런 상황이네요. 자, 자, 요거를 사고라고 했어요. 그쵸? 자, 사고는 생각하다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말하다를 사고로 바꾸는 건 조금 뭐 어색하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바꿔보라고 했죠? 바꿨을 때라고 했죠? 사고할 수 없이 이렇게 하면 또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게 이제 X가 되겠고요. 자, 생각하면, 자, 요거를 심고로 하면, 생각을 이렇게 하면, 깊이 생각하면, 심고하면, 요거는 우리가 좀 안 써서 어색할 수 있는데, 요거는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아마 요거는 조금 문제가, 여러분이 풀기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렇게 안 나오고 정답은 상당히 분명하게 나온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자, 그러면 17번 한번 풀어봐야겠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외모가 다름이 없어 원님은 혼란을 느끼고 있죠? 자, 호응은 자신이 참홍이라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를 오히려 참홍보다 훨씬 더 잘하죠? 자, 맞죠? 원님이 외모를 근거로 허웅을 참호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집안의 내력에 대해서 허웅이 더 잘 알고 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실홍은 송사에서 패한 후 곤장을 맞고 막 엄청 분노하는 장면이 우리가 본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비문학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문학도 문제 먼저 봅시다. 지문 볼게요. 텔레비전을 켜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건 사고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2004년 1월 12일 9시 뉴스를 한번 봅시다. 이날에 케이블 방송사에서 증권 분석가로 일하던 40대 남성이 1년 동안 강도절도 행각을 벌이다 붙잡혔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보도가 나옵니다. 기자가 먼저 사건의 내용을 설명한 후 바로 피의자인 한모 씨의 모습이 화면 가득 나타났지요. 수건 한 장으로 가리고 있어서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형사로 보이는 사람이 그의 옆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도록 목덜미를 붙잡은 채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모 씨의 목소리만은 뚜렷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모 씨는 빚이 많았어요. 주식 투자에 실패했죠. 욕심이 많아 그랬습니다. 작전 세력을 따라가다 잘못된 거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예시를 잘 들어주고 있네요. 그쵸? 이런 장면을 많이 보다 보니 이제 어지간한 장면에는 무감각해
버렸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면들은 모두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라는 헌법 27조 제4항의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반되는 겁니다. 헌법은 이미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시피 유죄 판결 1심, 2심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판결만을 의미합니다. 비록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해도 피고인이 항소해서 2심 재판이 시작되었다면 무죄의 추정은 계속됩니다. 또 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도 대법원에 상고하였다면 마찬가지로 무죄 추정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야 비록 무죄 추정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네요. 다만 피고인이 1심, 2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고 상소, 자 항소와 상고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네요. 상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고를 받은 날로 보했던 이 부분 비로소 무죄 추정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이제 유죄로 확정 방법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윗글의 표현 방법으로 적절한 거 물어봤어요. 자 4개 중에 한 개만 맞는 게 되겠네요. 비유적 표현 사용했는지 확인하면서 봅시다. 사례를 보여주는지 한번 보고요. 전문가의 의견에 사용하는지 대조되는 의견 제시하는지 우리가 지문 읽으면서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윗글을 쓴 동기를 추측해 볼 때 옳은 것은 자 윗글을 왜 썼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자 근데 뭐 형사 피고인 유죄 확정 1심 재판 범죄자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죠. 자 기우가 바꿔 쓸 수 있는 말 적절한 거 기억 나왔을 때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기일 보통 7일이 경과되면 판결이 확정되어 무죄 추정이 깨지게 됩니다. 자 봅시다. 아까 그 비로소 되었을 때 자 비로소 자 요거하고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 마침내 결코 뒤에는 부정어 와야 되죠? 안 되겠네요. 아마도 안 되죠? 하물며 안 되죠? 자, 마침내 와야겠죠? 마침내. 그 비로소라는 말이 그때부터 이렇게 딱 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나타내는 말이죠. 그런 말을 찾아보면 마침내 이 시점부터 얘를 유죄라고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무죄 추정이 그때부터 깨지는 거다. 이런 거니까 자, 그 의미를 생각할 때 그 1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건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 풀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례를 보여주고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사례 보여주면 독자의 그 처음 부분에 이제 사례 보여주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켰죠, 환기했죠. 그러니까 요 2번이 정답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뭐 비유적 표현, 전문가 견해, 대조되는 의견 없었어요, 그쵸? 자, 그 다음 읽기를 쓴 동기를 추측해 볼 때,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유죄 확정되기까지는 무죄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유죄라고 생각해 버린다. 매체 보도를 통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으니까 3개 맞겠네요. 옹기는 각각 다른 온도에서 2번 구워 만들어진다. 옹기는 통풍을 수월하게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의 옹기는 계절과 지역을 감안해 그 형태가 만들어졌다. 김치는 채소만으로 이루어진 식물성 식품이다. 자, 그래서 옹기, 뭐 김치, 뭐 이런 것들 중요하게 한번 바로 갑시다. 질문을. 옹기는 선사시대 질그릇이 발전 변화된 용기로 잿물을 입히지 않고도 700도 안팎의 온도에서 구운 질그릇과 잿물을 입혀서 1200도 안팎의 고온에서 구운 오지 그릇을 일컫는다. 자, 옹기가 뭔지에 대해서 개념 정의해주고 있네요. 그쵸? 우리의 옹기는 사계절이라는 독특한 자연환경과 각 지역의 풍토에 맞도록 배가 부른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자, 우리의 그 옹기는 어때요? 계절과 지역의 풍토, 그쵸? 자, 그러니까 요거 맞죠? 그 앞에 문장에서 요것도 맞다는 거 우리 여기에서 이제 근거 파악할 수 있었죠?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네요. X를 찾아야겠죠? 2번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3번 동그라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배가 부른 여기서의 배는 어떤 부분이에요? 자, 그 옹기의 그 가운데 이제
불룩한 부분을 배라고 부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따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 이 형태는 바로 태양열과 복사열은 물론이고 장도 때에 놓인 온기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통풍이 이루어져. 자, 온기는 통풍을 수월하게 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요것도 2번도 맞는 선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고른 온도를 유지하게 하여 온기 속에 들어있는 음식의 변질을 최대한 막도록 고안된 장치이다. 21세기의 건강식품으로 대두되면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김치는 식물성도 동물성도 아닌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근데 여기 식물성 식품이다. X 되겠죠? 자, 검정고시 요 정도 수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 딱 눈에 보이게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시력 테스트다. 눈이 있고 머리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면 지문 속에 답이 다 있다. 그 시간 집중이 되게 중요하다. 항상 얘기해 드렸었죠. 자, 그 다음 목합 음식으로 칼슘과 인, 비타민 등이 풍부하며 채소 본래 영양가를 보존하면서 새로운 맛과 향을 지닌 한국 고유의 발효과학 식품이다. 이러한 김치를 오랫동안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고안하여 만든 것이 김치냉장고이다. 김치의 우수성으로 인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한국형 전자제품인 김치냉장고는 어디에서 왔을까 질문하는 방식 사용하네요. 자, 그것은 김장독에서 나왔다. 답도 해주네요. 그쵸? 자, 23번 풀어가야겠네요. 자, 윗글의 전개 방식. 자, 정의와 원리를 밝히며 하는지, 전문가의 견해 인용하는지, 묻고 답하는 방식인지, 중심 문장을 뒤에 배치하는 미괄식 꼬리미자죠. 중심 내용 뒤에 있는 게 미괄식이에요. 미괄식 구성은 막 얘기하고, 그래서 결론이 그래서 이거다. 앞에 이제 근거들을 쫙 얘기한 다음에, 자, 기억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거 잠깐 24번 봅시다. 정의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원리도 아주 잘 밝혀주고 있었죠. 자, 그래서 온기의 정의 원리들 설명하고 김치냉장고의 어떤 이게 시원이 된다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쵸? 자, 김치냉장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전문가의 견해, 누구누구가 말하길 이런 거 없었어요. 그쵸? 이거 정답 되려면 누구누구가 말하길, 이게 동그라미 되려면 누구누구가 말하길, 뭐 이런 거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묻고 답하는 방식 아까 우리가 찾아봤죠? 자, 그리고 자, 미괄식 구성은 중심 문장이 맨 뒤에 있는 거라고 했는데, 자, 온기에 대해서 쫙 얘기하고 김치냉장고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뭐 미괄식으로 볼 수 당연히 있겠죠. 자, 그다음 물놀이 나가기 위해 배를 불렀다. 자, 가운데 불룩한 부분이잖아요. 그쵸? 자, 그걸 생각했을 때는 요건 아니겠고, 배가 부른 모양의 기둥은, 자, 요게 정답 되겠죠, 이게? 자, 여기서도 그냥 몸의 배고요. 값의 배, 내가 하는 곱이라는 뜻의 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